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습관 5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화한 사람은 말하는 순간 품성이 아름답고 고결한 게 느껴집니다. 나를 사랑해야 외모와 내면을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품격 있는 언행이 몸에 밴 것이지요. 귀티나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활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습관 5가지는 뭐가 있는지 사연을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는 80대 김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시계 바늘이 8시를 넘기자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흔이 가까운 나이에도 외출할 땐 꽃 한 장이 필수인 할머니. 할머니의 화장하는 솜씨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 화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화장을 하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매일 화장을 합니다. 같이 사는 딸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넵니다. 엄마, 화장품이 나보다 많은 것 같네. 전부 쓰는 거야? 영양제들도 발라주고 아이크림에 비비크림까지 다 발라줘야 기분이 좋아. 요새는 할 것 다 해. 누가 뭐라고 하든 나 좋으면 된 거니까. 볼터치와 립스틱도 빼놓지 않고 발라주고 패션의 완성인 스카프까지 하며 한껏 멋을 내고 외출합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2년은 우울증에 시달려 병원까지 갔던 할머니지만 이제는 복지회관으로 가서 악기도 배우며 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몸을 아끼지 않아 여기저기 수술도 많이 한 데다 허리 수술까지 하고 나니 몸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여 돌아다니는 것도 어려워졌고 원래 부지런한 성격이었지만 만사가 귀찮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 쇼핑도 어렵고 운동도 잘 못하니 멋내는 건 상상도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스트레칭과 웨이트, 꼿꼿한 자세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몇 년 전보다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항상 밖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아주 자신 있어. 여러분은 이런 김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건강해야 외모도 신경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육신이 아프기 전까지라고 통증 생기면 만사가 귀차니즘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고 귀티나 보이는데 건강이 우선인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고 항상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말년에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의 본래 의미가 나답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처럼 노년의 아름다움은 사실 나다움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년의 나다움을 갖기 위해 하면 좋은 습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미소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소 근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얼굴 표정을 책임지는 근육이 40개가 넘는데 이 근육들 모두 우리의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미소 근육이라 불리는 근육은 볼중앙과 눈과 입 사이에 위치한 4가지 근육에 해당합니다.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은 얼굴 근육을 미소로 바꾸는 간단한 행동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어느 한 박사는 근육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주변의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을 때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소 근육 강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부 미소 근육입니다. 대상부 미소 근육이란 눈 주위에 위치하며 웃을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대상부 미소 근육 강화 방법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510초간 유지한 다음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를 10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볼 미소 근육입니다. 볼 미소 근육은 입 주위에 위치하며 큰 미소를 지을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볼 미소 근육 강화 방법은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웃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에서 15초간 유지하고 이를 10번 반복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코 옆 미소 근육입니다. 코 옆에 있는 미소 근육은 미소를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코 옆 미소 근육 강화 방법은 코를 움켜잡은 듯한 자세로 입을 살짝 벌려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술 미소 근육입니다. 입술 미소 근육은 입술 주위의 근육으로 입술을 왔다 갔다 할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입술 미소 근육 강화 운동은 입술을 위아래로 번갈아 움직이면서 미소를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소 근육들을 강화하게 되면 피부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소의 진정한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판단이 잘 안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게 되면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을 감소시켜 항상 울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일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미소를 자주 짓는 것이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한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 얼굴 표정을 짓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표정마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심박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당연하게 미소를 지을 때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소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미소는 암과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최고의 약입니다.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켜 줍니다. 미소가 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억지로 웃는 것인지 진짜로 웃는 것인지 구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간혹 내 실수를 지나치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 실수에도 웃어주는 자세가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만약 미소를 짓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거울 앞에 가서 앞서 설명드린 미소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 두 번째는 매일 나는 전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달하고 생각 하나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30% 가까이 줄여준다는 것을 아시나요? 실제로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항상 자신을 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지금 내 나이보다 10년은 전다고 믿으면 그것은 상상치 못할 만큼의 건강 효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주관적 나이와 뇌 나이의 연관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6,0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나이가 더 들었다고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 뇌의 나이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보다 젊다고 느끼는 노인들의 평균 나이는 70.93세 있지만 뇌 나이는 73.24세로 실제로 2.31년 차이가 난 반면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낀 노인들의 평균 나이는 73.75세 있지만 뇌 나이는 77.15세로 3.4년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느낀 노인의 실제 뇌 나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팀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나이가 많다면 그것은 본인의 뇌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나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나는 젊다고 하루에 한 번씩 외쳐주면 더욱 내 자신을 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언어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내가 말로 꺼내게 되면 내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그 말에 반응합니다. 도서 생각의 비밀에서는 말의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써놓는 것이다.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이처럼 만약 젊게 살고 싶다면 나는 젊다고 말로 외치고 글로 써놓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는 예전 나이로 치면 10살 이상을 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 너무나도 젊습니다. 항상 나는 젊다는 생각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 세 번째는 나이 들어 귀티나 보이기 위해 화려함보다는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성형을 많이 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섭리를 거스르며 주름을 없애기 위해 많은 시술을 받고 몸에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과도한 향수를 뿌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들어 귀티나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해 보이며 깔끔해 보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쾌적한 외모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지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외모를 말끔하게 하는 것에 이 점은 아주 큽니다. 아주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보면 너무 편해버린 친구들의 모습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유독 폭삭 늙어 보이는 친구도 있고 염색을 안 해 흰머리 가득한 친구, 머리 손질을 전혀 하지 않아 머리를 감아도 감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친구, 면도도 안 하고 옆에 가면 나이 든 냄새가 나는 친구 등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며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과하지 않지만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친구를 보면 괜히 더 말을 걸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깔끔해 보이는 외모와 옷차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체형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단정한 옷을 입어도 어깨가 구부정하고 항상 소심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옷태가 살지 않습니다. 이런 체형 관리를 위해 평소 너무 마르거나 뚱뚱해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 헤어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흰머리라고 해서 다 염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흰머리가 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머리가 너무 너저분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탈모 초기라면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은 항상 쭈그러지지 않게 잘 다려주고 옷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건강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 아무리 꾸미고 화장을 해도 더 이상 내 자신이 예쁘지 않다고 느낀 후부터는 그런 쪽으로 돈 쓰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모의 중요성은 부정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들을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것입니다. 피부는 타고난 것이라며 피부 관리에 손을 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피부는 타고난 것이 큰 부분도 맞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이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신경을 썼지만 나이 들어 바르는 것이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를 가장 늙게 하는 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특히나 밖에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다면 기미, 주근깨, 밑잔 주름과 잡티 같은 피부의 노화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실내에서 생활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매일 바르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갈 때만큼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피부 진피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이 파괴되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피가 자극되어 손상되고 피부가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외선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캡,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제품들은 자외선을 잘 차단해주지 못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선글라스나 모자를 써주어야만 차단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 번 바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외출 나가기 전만큼은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잘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목주름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목의 앞부분뿐 아니라 뒷목까지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 다섯 번째는 남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말고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튀는 옷을 입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는 어느 정도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유행만 따르는 스타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내 몸에 맞는 옷과 내 얼굴 톤에 맞는 컬러를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고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그저 나일 뿐입니다. 비록 패션의 정답은 없지만 피해야 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피해야 할 첫 번째는 원색 의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튀는 색깔인 빨간색, 노란색 등의 옷을 소화하는 능력은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피해야 할 코디는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때 너무 많은 색을 섞게 되면 조잡스러워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특히나 주름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화장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도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외모와 옷차림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비싼 옷을 사기보다는 저렴한 옷들을 조금씩 구매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속이 건강하면 외모도 건강해져서 예뻐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건강한 것이죠. 하지만 70대를 넘어서면 건강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바로 서야지요. 70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주병이 있다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인성이 바로 서고 생활이 반듯해지면 아름다운 노인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귀티가 나고 싶어서 벤츠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며 본인 입으로 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남 욕을 하고 다니고 수준 낮은 단어와 욕설을 사용하면 바로 티가 나죠. 심지어 초등 수준의 영어 단어조차 모르던 모습을 보이면 그 모든 게 짝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진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기 격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품위를 드러냅니다. 되먹지도 않는 인간들은 상종하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죠. 찐 알부자들은 길 가다 보면 몰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다 보면 귀티가 느껴지는 것이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여유가 있고 감정 컨트롤에 능숙합니다. 말투는 교양이 있으며 예의 있어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면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어의 격식이 있죠. 언어의 격식에 따라서 사람의 격식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한국어라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독을 내뿜는 곤충이나 악마, 마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교양 없는 사람들을 굳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삶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일하지 않고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도 잘못을 찾아보셔야 하죠. 뭔가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만큼 귀티나 보이는 사람도 없고 귀티 있게 행동하려는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자신을 탓하는 것보다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신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대비하고 계획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귀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습관 5가지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습관 5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화한 사람은 말하는 순간 품성이 아름답고 고결한 게 느껴집니다. 나를 사랑해야 외모와 내면을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품격 있는 언행이 몸에 밴 것이지요. 귀티 나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활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습관 5가지는 뭐가 있는지 사연을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는 80대 김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시계 바늘이 8시를 넘기자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흔이 가까운 나이에도 외출할 땐 꽃 한 장이 필수인 할머니. 할머니의 화장하는 솜씨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 화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화장을 하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매일 화장을 합니다. 같이 사는 딸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넵니다. 엄마, 화장품이 나보다 많은 것 같네. 전부 쓰는 거야? 영양제들도 발라주고 아이크림에 비비크림까지 다 발라줘야 기분이 좋아. 요새는 할 것 다 해. 누가 뭐라고 하든 나 좋으면 된 거니까. 볼터치와 립스틱도 빼놓지 않고 발라주고 패션의 완성인 스카프까지 하며 한껏 멋을 내고 외출합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2년은 우울증에 시달려 병원까지 갔던 할머니지만 이제는 복지회관으로 가서 악기도 배우며 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몸을 아끼지 않아 여기저기 수술도 많이 한 데다 허리 수술까지 하고 나니 몸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여 돌아다니는 것도 어려워졌고 원래 부지런한 성격이었지만 만사가 귀찮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 쇼핑도 어렵고 운동도 잘 못하니 멋내는 건 상상도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스트레칭과 웨이트, 꼿꼿한 자세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몇 년 전보다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항상 밖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아주 자신 있어. 여러분은 이런 김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건강해야 외모도 신경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육신이 아프기 전까지라고 통증 생기면 만사가 귀차니즘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고 귀티나 보이는데 건강이 우선인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고 항상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말년에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의 본래 의미가 나답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처럼 노년의 아름다움은 사실 나다움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년의 나다움을 갖기 위해 하면 좋은 습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미소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소 근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얼굴 표정을 책임지는 근육이 40개가 넘는데 이 근육들 모두 우리의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미소 근육이라 불리는 근육은 볼중앙과 눈과 입 사이에 위치한 4가지 근육에 해당합니다.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은 얼굴 근육을 미소로 바꾸는 간단한 행동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어느 한 박사는 근육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주변의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을 때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소 근육 강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부 미소 근육입니다. 대상부 미소 근육이란 눈 주위에 위치하며 웃을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대상부 미소 근육 강화 방법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510초간 유지한 다음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를 10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볼 미소 근육입니다.
볼 미소 근육은 입 주위에 위치하며 큰 미소를 지을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볼 미소 근육 강화 방법은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웃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에서 15초간 유지하고 이를 10번 반복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코 옆 미소 근육입니다. 코 옆에 있는 미소 근육은 미소를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코 옆 미소 근육 강화 방법은 코를 움켜잡은 듯한 자세로 입을 살짝 벌려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술 미소 근육입니다. 입술 미소 근육은 입술 주위의 근육으로 입술을 왔다 갔다 할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입술 미소 근육 강화 운동은 입술을 위아래로 번갈아 움직이면서 미소를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소 근육들을 강화하게 되면 피부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소의 진정한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판단이 잘 안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게 되면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을 감소시켜 항상 울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일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미소를 자주 짓는 것이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한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 얼굴 표정을 짓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표정마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심박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당연하게 미소를 지을 때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소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미소는 암과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최고의 약입니다.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켜 줍니다. 미소가 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억지로 웃는 것인지 진짜로 웃는 것인지 구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간혹 내 실수를 지나치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 실수에도 웃어주는 자세가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만약 미소를 짓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거울 앞에 가서 앞서 설명드린 미소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 2번째는 매일 나는 전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달하고 생각 하나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30% 가까이 줄여준다는 것을 아시나요? 실제로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항상 자신을 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지금 내 나이보다 10년은 전다고 믿으면 그것은 상상치 못할 만큼의 건강 효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주관적 나이와 뇌 나이의 연관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6,0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나이가 더 들었다고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 뇌의 나이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보다 젊다고 느끼는 노인들의 평균 나이는 70.93세 있지만 뇌 나이는 73.24세로 실제로 2.31년 차이가 난 반면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낀 노인들의 평균 나이는 73.75세 있지만 뇌 나이는 77.15세로 3.4년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느낀 노인의 실제 뇌 나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팀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나이가 많다면 그것은 본인의 뇌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나는 젊다고 하루에 한 번씩 외쳐주면 더욱 내 자신을 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언어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내가 말로 꺼내게 되면 내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그 말에 반응합니다. 도서 생각의 비밀에서는 말의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써놓는 것이다.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이처럼 만약 젊게 살고 싶다면 나는 젊다고 말로 외치고 글로 써놓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는 예전 나이로 치면 10살 이상을 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 너무나도 젊습니다. 항상 나는 젊다는 생각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 세 번째는 나이 들어 귀티나 보이기 위해 화려함보다는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성형을 많이 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섭리를 거스르며 주름을 없애기 위해 많은 시술을 받고 몸에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과도한 향수를 뿌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들어 귀티나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해 보이며 깔끔해 보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쾌적한 외모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지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외모를 말끔하게 하는 것에 이 점은 아주 큽니다. 아주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보면 너무 편해버린 친구들의 모습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유독 폭삭 늙어 보이는 친구도 있고 염색을 안 해 흰머리 가득한 친구, 머리 손질을 전혀 하지 않아 머리를 감아도 감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친구, 면도도 안 하고 옆에 가면 나이 든 냄새가 나는 친구 등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며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과하지 않지만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친구를 보면 괜히 더 말을 걸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깔끔해 보이는 외모와 옷차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체형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단정한 옷을 입어도 어깨가 구부정하고 항상 소심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오태가 살지 않습니다. 이런 체형 관리를 위해 평소 너무 마르거나 뚱뚱해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 헤어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흰머리라고 해서 다 염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흰머리가 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머리가 너무 너저분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탈모 초기라면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은 항상 쭈그러지지 않게 잘 다려주고 옷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건강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 아무리 꾸미고
화장을 해도 더 이상 내 자신이 예쁘지 않다고 느낀 후부터는 그런 쪽으로 돈 쓰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모의 중요성은 부정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들을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것입니다. 피부는 타고난 것이라며 피부 관리에 손을 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피부는 타고난 것이 큰 부분도 맞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이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신경을 썼지만 나이 들어 바르는 것이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를 가장 늙게 하는 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특히나 밖에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다면 기미, 주근깨, 밑잔 주름과 잡티 같은 피부의 노화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실내에서 생활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매일 바르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갈 때만큼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피부 진피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이 파괴되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피가 자극되어 손상되고 피부가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외선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캡,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제품들은 자외선을 잘 차단해주지 못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선글라스나 모자를 써주어야만 차단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 번 바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외출 나가기 전만큼은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잘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목주름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목의 앞부분뿐 아니라 뒷목까지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좋은 습관 다섯 번째는 남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말고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튀는 옷을 입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는 어느 정도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유행만 따르는 스타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내 몸에 맞는 옷과 내 얼굴 톤에 맞는 컬러를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고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그저 나일 뿐입니다. 비록 패션에 정답은 없지만 피해야 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피해야 할 첫 번째는 원색 의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튀는 색깔인 빨간색, 노란색 등의 옷을 소화하는 능력은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피해야 할 코디는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때 너무 많은 색을 섞게 되면 조잡스러워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특히나 주름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화장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도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외모와 옷차림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비싼 옷을 사기보다는 저렴한 옷들을 조금씩 구매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속이 건강하면 외모도 건강해져서 예뻐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건강한 것이죠. 하지만 70대를 넘어서면 건강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바로 서야지요. 70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주병이 있다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인성이 바로 서고 생활이 반듯해지면 아름다운 노인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귀티가 나고 싶어서 벤츠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며 본인 입으로 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남 욕을 하고 다니고 수준 낮은 단어와 욕설을 사용하면 바로 티가 나죠. 심지어 초등 수준의 영어 단어조차 모르던 모습을 보이면 그 모든 게 짝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진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기 격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품위를 드러냅니다. 되먹지도 않는 인간들은 상종하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죠. 찐 알부자들은 길 가다 보면 몰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다 보면 귀티가 느껴지는 것이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여유가 있고 감정 컨트롤에 능숙합니다. 말투는 교양이 있으며 예의 있어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면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어의 격식이 있죠. 언어의 격식에 따라서 사람의 격식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한국어라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독을 내뿜는 곤충이나 악마, 마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교양 없는 사람들을 굳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삶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일하지 않고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도 잘못을 찾아보셔야 하죠. 뭔가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만큼 귀티나 보이는 사람도 없고 귀티 있게 행동하려는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자신을 탓하는 것보다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신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대비하고 계획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귀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습관 5가지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